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통하여 실력 향상을 빼는 시간 2022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삼각형에서 변 길이, 각도 주어져 있습니다. AB 길이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살짝 좀 메모 좀 한번 해볼까요? A, B, C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A 각도 60도, 75도, 그 다음에 BC 길이 4루트 3 이렇게 되는데 AB 길이를 물어본 거죠. 와, 그렇다면 이제 C 각도를 좀 구하게 되면 135에 45도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질문 던지죠. 대응각들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60분의 4루트 3 이렇게 처리해 준 결과는 사인 45분의 AB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AB 길이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 처리해 주겠고요. 4 루트 3에다가 2분의 루트 2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소거되고 루트 3 소거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가볍게 계산해서 4 루트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사인 법칙 학습되어 있는지, 각도 자체가 좀 많이 좀 제공되어 있는 것이 사인 법칙의 특징이죠. 공식을 한번 더 써보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렇게 처리가 됐고 2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외접원이 주어진다든지 각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제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변기를 물어보는 것은 사인 법칙이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근데 이제 사각함수가 주어진 거죠. 최대값, 그 다음에 값을 이제 함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돼요. A 값은 양수다라고 돼 있고, 최대값 부분들은 보면 양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A 더하기 B 이런 부분들이 최대값이 되겠죠. 원래 사인 값에다 A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인값 최대값 1에다가 또 A를 좀 더하게 A를 곱하겠으니까 A 더하기 B 해서 최대값 5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입을 하게 되면요 사인 6분의 5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더하기 B 이 결과가 이제 2분의 7이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이제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에다 2를 곱하게 돼 A 더하기 2B는 이꼴 7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아래서 위로 빼면 되겠죠. 빼기를 하게 되면 B 값은 2입니다 나오겠고요. B 값이 2니까 A 값은 자연스럽게 3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A-B를 구해달라. 정답은 1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대값 구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함수값 구해가는 부분들, 간단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얘기는 등차중앙 이론 공부하라 이런 얘기죠. 15하고 23 양쪽 수를 더하게 해주면 가운데 숫자의 2배다 이렇게 점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38에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세 숫자는 또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이번에 또 A하고 76을 이제 곱하게 해주면 가운데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값이 19가 되겠고 76은 또 19 곱하기 4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4, 9, 36에 그죠? B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B값은 이게 지금 19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19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38이 되겠는데 B-A를 구하라 이런 얘기라면 어이쿠 38에서 또 19를 빼는 거니까 정답 19입니다 라고 구해가겠습니다. 어이쿠 19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등차수를 이룬다, 등비수를 이룬다 라고 됐을 때 등차 중앙 양쪽 더하게 되면 가운데 거 2배, 등비 중앙 양쪽 숫자를 곱하면 가운데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그죠?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이론들을 잘 알고 있어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삼각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제수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사인 제곱에 사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코사인은 좀 살짝 변화를 줘야 되겠죠.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 x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똑같은 종류로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사인 x 처리가 되겠고 부를 좀 바꿔야 되는 거죠. 2a 마이너스를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치환해도 되는데요. 그대로 그 모양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사인 x 값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사실만 좀 알면 되겠죠. 이제 2차 부등식 모양이 되겠고요. 2차 함수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꼭지점의 사인 값 이런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니까 2입니다라고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사인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제한배력을 좀 이렇게 표시해서 마이너스 1까지 해주면 그래프 중에 일부만 좀 이렇게 좀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가장 작은 값 자체가 뭐 1이 되겠고, 그 값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a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의 최소값 얼마입니다. 2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좀 이렇게 치환을 좀 안 해서 헷갈린다면 뭐 sin x를 좀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처리하겠고요. t 값을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입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치환해서 보는데 뭐 간단한 정도 좀 우리가 익숙해지면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무리 없이 좀 처리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가지고 뭐 괜히 뭐 식이 나와 있는데 뭐 식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옮겨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또 연습을 통해서 뭐 치환하지 않고도 풀이하는 것들 좀 익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뭐 그래도 2차 부등식 중에서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요. 절대 부등식 개념인데 제한 변역이 사인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제한 변역이 생긴다라는 사실들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와, 화려한데요? 뭐 각변화를 좀 물어본 거죠. 각변화를 보게 되면 뭐 사분면 자체는 이제 뭐 부호를 좀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n이 홀이냐 짝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지는 거죠. 홀수가 되면 좀 바뀌고 이건 뭐 그대로다 뭐 이런 형태의 좀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 좀 하나하나 바꿔가지고 좀 식을 다시 써볼까요? 1은 그대로 1이 되겠고 코사인인데 이제 4분면은 1, 4분면이니까 부호는 그대로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1, 4분면 그런 형태로 좀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번엔 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더하기 세타니까 2, 4분면인데요. 사인은 2, 4분면 그대로 되겠고 그럼 코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건 몇 4분면인가? 4, 4분면인가요? 4, 4분면 이렇게 처리되는데 4, 4분면 코사인이 플러스가 되고 하니까 1 대신 2분의 3파이 더하기 했으니까 홀수 돼 있으니까 또 바뀌어야 되겠죠?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2분의 요건 좀 몇 사분면이죠? 2 사분면이니까 이제 부호를 좀 마이너스로 바꿔놔야 되겠고 2분의 파이가 두 번이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해서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 좀 변형했고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에다가 1 더하기 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죠? 제곱 그대로 쓰겠습니다. 뭐 사인 제곱 세타 쓰면 되겠고 곱하기해서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이거 그럼 두 번 쓰는 경우죠. 코사인 세타 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좀 계산을 좀 하게 되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로 바뀌는 거니까 이 공통 끄집어내면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에 1 더하기 사인 세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분해서 사라지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데 빼기 또 코사인 세타 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0입니다 라고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각 변하는 부분들 4분면은 좀 부호를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됐을 때 n이 이제 홀이냐 짝이냐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대로 바뀐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해서 각변하는 부분들이 좀 처리가 되면 분할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다는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겠죠. 뭐 2차식이라면 뭐 등차수열의 합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일단 뭐 등차수열의 합을 보게 되면은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뭐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럼 2분의 tn 제곱에다가 2분의 2a 마이너스 tn 이렇게 처리돼서 좀 살펴보면 n은 2차식이다 이런 부분도 좀 느끼겠고 2차식 나온 거 보고 이제 등차수열에 연결해가야 되겠죠. 근데요 상수항이 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맨 앞에 이제 n을 이렇게 곱하기니까 당연히 상수항이 없는데 지금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초항이 규칙에서 좀 어긋난다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조금 더 공부하면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 공차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면 좀 좋겠죠. 주어진 식 지금 sn이 n제곱 더하기 pn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초항 규칙 어긋난다 해서 이제 a1 equal s1
해서 이제 이를 좀 대입해서 p 플러스 2에서 이제 초항을 좀 따로 구해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을 구해갈 때, 요 계수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두 배를 해주면 이제 공차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뭐,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쉽게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EN, 뭐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이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좀 정상적이라면 이 일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라면 초항 자체가 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1 되면 이제 p 플러스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 만들고 빼기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다. 뭐 n은 좀 2보다 크다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요. 문제에서 5항이 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A5 해주면은 10에다가 9 플러스 P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얼마라고요? 12라고요? 이제 P 값이 그러면 얼마다? 3이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 구해 가는데 1항하고 9항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1항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P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9항 부분들은 뭐 주어진 식에 이제 9를 대입해도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5항을 가르쳐줬으면 5항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거기다가 이제 9항을 물어봤으니까 4D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죠. 뭐 12에다가 D가 공차가 2였으니까 8 이렇게 처리해서 20입니다라고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뭐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제가 좀 살짝 좀 새로운 면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물론 이제 초항 부분을 P에다가 대입해서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그러면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럼 당연히 25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초항 부분들에 이렇게 뭐 규칙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학습해 되어 있지 않다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좀 나온 건데요.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론 정리 좀 해드렸으니까 뭐 이론 정리 다시 한번 좀 검토해가지고 확실하게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학습을 좀 잘 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 가르쳐져 있는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군요. 뭐 12항까지 합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합들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봐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합 공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항들을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n항까지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부터 2n번째까지 그 다음에는 2n 플러스 1부터 3n까지 3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한글을 좀 알아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 합들을 우리가 좀 SN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다음 번째는 우리가 아래 n제곱을 꺼집어내서 다시 쓰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SN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R의 2N제곱을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R 이런 식에서 A에 또 R의 N-1제곱 처리가 되는 거니까 SN 곱하기 R의 2N제곱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N개씩 더하기 한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제 뭐가 될 수 있겠다. R의 n제곱이 공비 이제 등비수열된다. 뭐 이런 좀 특징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S2n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SN에다가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런 식이 되겠고 뭐 S3n 이런 형태가 되면 SN에다가 1 더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R의 2n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뭐 4항, 8항, 12항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8항까지 합 96이라고 한 부분들은 SN이니까 이제 16 곱하기 1 더하기 R의 4제곱 이런 모양이 돼서요. 약분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R의 4제곱은 5입니다. 이런 관계를 구하겠고, 뭐 S12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16 곱하기 1 더하기 5에다가 그럼 25 이런 형태로 해서 16 곱하기 30일인가요? 30일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 3, 6, 18에다가 30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496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이 좀 답이 되겠죠? 합공식에서 SN, SEN 뭐 이런 식, S3N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렇게 이제 원래 수열들을 쭉 나열해서 이 수열들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관계식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런 관계식들 그다음에 이제 뭐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뭐 등비수열 이룬다 이런 것도 덤으로 또 얻어가는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숫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이쿠 시그마안이 좀 복잡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시그마 값 계산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성립한 등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뭐 수학적 기납법은 초항 부분들 좀 보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이쿠 여기 이제 m으로 되어 있는데요. m일 때 성립한다고 또 가정하고 m 플러스 1 때 보여가는 이런 뭐 절차 부분들은 좀 먼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n이 1일 때는 주어진 식의 뭐 첫 번째 항이니까요. 주어진 식에다 1을 대입한 항들 계속 계산되게 됐고 우변에다가 또 역시 또 1을 좀 대입해서 처리해서 계산 결과 같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m일 때는 또 성립한다 가정했으니까 주어진 식 m일 때 부분도 아이고 근데 m일 때 가정한 식이 좀 써있지 않은데요? 아이고 곧바로 갔군요. 아이고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m 플러스 1일 때 좀 성립하려고 m 플러스 1까지 좀 더하기를 쭉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부분들이 이제 m일 때까지 합이죠. 주어진 식에다 이제 m 대입해 준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m 플러스 1번째 항. 여기는 좀 일반항이 돼 있으니까요. 가 자리에 들어갈 부분들은 마이너스 1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다가 m 플러스 1을 좀 대입하면 이제 m 플러스 2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모양이 이제 가 부분에 좀 써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나 더하기 가.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나로 좀 계산되는 건데, 아이고, 나는 뭐 이게 좀, 그게 이제 뭐 가정한 부분들이 이제 써져 있는 부분이니까, 나 부분들은 마이너스 1에 m 더하기 1, 그 다음에 2분의 m에다가 m 플러스 1. 아이고,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좀 써져 있는 이 항목들이죠. 이 항목 형태 이제 m을 좀 대입해서 쓰면 되는 이런 내용이 나 부분에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둘을 좀 열심히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쿠 m 플러스 2 공통으로 처리해 주게 되면은 아이고 뒷부분들은 마이너스에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2제곱 처리해 주게 되면 앞쪽은 이제 m 플러스 1에 제곱 되겠고 뒤에 이제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처리되니까 2분의 m제곱 플러스 m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2제곱 처리가 되겠고 2분의로 통분하게 되면요 여기는 2m 제곱 플러스 2m에 4m 플러스 2 처리가 되는데 빼기 m 제곱 빼기 m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m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2 처리가 되게 되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2분의 이제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그래서 처리해서 나온 식 계산 다 해서 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써져 있는 이 n 자리에 m 플러스 1을 좀 대입한 경우랑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 m 플러스 1일 때도 또 성립합니다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가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처리가 됐고요. 이때 이제 f 이 값을 이제 fm, gm 이렇게 되는데 f2 해주면 가에다가 또 2를 좀 대입하라는 얘기죠. 2를 대입해 준 거 마이너스 1의 4제곱 처리해 주는 거니까 아이고 이게 좀 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f2 이렇게 처리가 되면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해 주니까 3의 제곱해서 이제 9 이렇게 처리해 주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었죠? 그 다음에 g에다가 또 3을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역시 1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3, 4 2분의 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렇게 또 약분돼 가는 거니까 이제 6이 되겠고요. 또 이제 나누기 됐으니까 6분의 9 이런 형태가 되겠죠? 6분의 9라면 정답은 또 2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나에 들어가는 식 자체가 뭐 많이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은 숫자 더하기 한 부분들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가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가정했을 때 써진 부분이 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문제 이제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쿠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코사인 값이 1이다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코사인 값 이렇게 쳐주면 코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원에서 이제 x값에 해당하는 거 1입니다 라고 해주는 이런 각도가 처리가 되는 거죠.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갔다면 이렇게 해서 1이 돼가는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각도를 좀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파이 sin x 이제 각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0입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더 있겠죠?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파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2파이하고 좀 이렇게 좀 약분을 해가지고요. 약분해가면서 값을 계산해주면 이제 sin x 값이 그러면 이제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계속해서 쭉 나오는데요. sin 값이 뭐 2, 뭐 3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저는 뭐 단위원에서 계속 풀어가게 되면 sin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0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1 되는 부분들 이렇게 각도를 찾아가면 되겠고요. 뭐 그래프를 푸는 거라면 그래프를 이렇게 처리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되는 부분들, 0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1 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각도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각을 좀 답을 해가야 되는데요.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범위 자체가 그러니까 뭐 2분의 3파이 이런 식 쓰면 안 되겠고, 이 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마이너스 2분의 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 0 쓰면 되겠고요.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뭐 2분의 파 이런 형태로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파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한 변형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들 쓰면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뭐 해는 3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3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중간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아이고 이거 좀 많이 복잡한 거죠. 겁을 팍팍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코사인 값이 1입니다를 풀어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각을 표시해가는 건데 대신 안쪽에 있는 각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뭐 제한 변형, 음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되죠. 뭐 마이너스 4파이 뭐 이런까지도 써야 되는데 이제 답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가 좀 사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좀 이제 쭉 나열해서 우리가 최종 그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풀어가는 이런 절차. 처음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결해가는 이런 그러니까 요 항목이죠. 요 항목. 오케이. 이 부분들만 좀 해결해 간다면 전체적으로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다면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시그마 AK의 제곱 AK의 세제곱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그마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첫 번째 부분 보게 되면 AK-1하고 AK의 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이게 뭐 곱셈 공식에 해당하니까 AK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시그마 AK의 세제곱 빼기 시그마 1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K 값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세제곱 부분들은 이제 문제에 답이 나와 있죠. 35, 그 다음에 빼기 10 이렇게 처리해서 25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시그마 곱하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시그마 AK-1 이런 부분들은 시그마 AK 빼기 또 시그마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시그마 K까지 12 돼 있고 빼기 10 해주니까 계산 결과는 또 2입니다 라고 결과가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시그마 AK 이제 곧바로 갈까요? 시그마 AK의 제곱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1 이런 모양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3에 43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20 33 이렇게 되고 4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요. 맨 처음 계산한 부분들 해서 얼마가 나온 거죠? 25 나온 거죠? 25. 그 다음에는 2 계산됐고요. 곱하기 43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확히 좀 잘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뭐 25에다가 그럼 86을 좀 이렇게 더하게 되는가요? 와, 그럼 100에다가 11, 111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는데요? 정답은 111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시그마 규칙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이면서 또 역시 뭐 이렇게 좀 곱하기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각각 계산한 결과들을 이제 곱하기 하는 거지 이게 또 뭐 중간에 또 이제 식들끼리 이제 곱하기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 깔끔하게 좀 이론 정리 잘 하더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군요. 그래프의 점근선,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의 점근선 일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원래 로그 그래프 자체는 뭐, 이런 형태로 좀 그려져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평행이동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점근선에 해당하는 건데,
x는 0, 이 부분이 점근선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를 보니까 로그에 6x 마이너스 파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요 값을 이제 0으로 만드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제 x 값이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와,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곧바로 그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요? 원래 이렇게 그려져 가면서 뭐 2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역시 이 그래프 자체, 탄젠트 그래프 자체는 마이너스 a분의 파이만큼 좀 평행이동해 드는 그런 내용이죠. 역시 0 만드는 것만큼 평행이동해 줄 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6분의 파이다라고 처리해주면요, 뭐 2분의 1에서 6분의 1을 좀 뺀 결과가 a분의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파이 약분해가지고 이항식해서 정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니까 뭐 a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양수의 최소값 이렇게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3이랑 연결된 것 같습니다. 원래 뭐 탄젠트는 또 정근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파이도 있겠고 또 이게 평행이동된 부분들이 또 정근선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가는 건데, 최소값 이런 형태에 좀 매첩시켜가면 그대로 좀 3이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이제 뭐 20번째 항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뭔가요? 항이 3개가 이웃한 항이 3개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뭐 등차 중앙을 이론을 좀 이용하게 되면 3배의 A 이런 항이 159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 항이 355 3은 3, 3, 3은 9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 항이 53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그런 원리라면 다음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 n-1 이게 이제 3배 된 부분들이 96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n-1 이 항 부분들은 3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주어진 정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등차 수열 부분들을 시그마 k는 1부터 m항까지 ak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2분의 항수 m 쓰면 되겠고요. 초항 플러스 말항 뭐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초항 플러스 말항을 좀 어떻게 계산해나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초항 플러스 말항이랑 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이제 2항 더하기 a m-1항 이렇게 더하기 한 결과랑 또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지금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난 표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분의 항수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해놓은 53하고 32를 좀 이렇게 더하기 한 결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계산 결과가 뭐 425입니다. 좀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85가 되는가요? 85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42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게 좀 약분하게 되면 5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5가 나왔으니까 계산해주면 m 값은 그러면 10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만만치가 않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처리했는데요. 이제 20항을 좀 구하라고 했죠? n 값은 이제 10입니다라고 돼 있고 처리가 된 건데 20항을 구해달라. 이 부분들을 그러면은 문제에서 보게 되면 10을 좀 집어넣을까요? 이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9항이 되는 건가요? 뭐 9항 부분들이 3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A2는 이제 53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열심히 또 일반항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뭐 빼기를 하게 되면요, 9에서 2를 빼니까 이제 7이 되는 거니까 7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7D는 그러면은 32에서 53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에 53 빼기 3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그럼 21이니까 D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D 값 마이너스 3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0항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 20항은 뭐 우리가 구한 9항을 좀 이용하면 되죠. 뭐 9항에다가 그럼 이제 항 넘버 차니까 11D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구항 결과가 32 이렇게 처리되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최종 결과는 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이론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어진 부분들 항을 좀 일일이 써도 되겠지만 이제 등차 중앙 이론에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로 되어 있지만 등차 중앙 이론에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들 이건 뭐 우리가 좀 조금만 공부해도 해결 가능한 건데요. 이 합 부분들 합 공식 형태로 써져 있는데 와 아름답게 주어진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결되거냐. 이렇게 변형시켜가는 부분들 1항하고 m항 더하기 한 거랑 2항이랑 m-1항 더하기 한 거랑 결과가 같다.
아이고 이런 부분들 이게 좀 문제 풀이하면서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 이제 그러니까 단순 산수가 아니라 등차 수열에 대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했다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계산해서 m값 구하고 m값이 구해지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 항들이 좀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공차를 좀 구하고 초항까지 구해서 일반항을 구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역시 또 등차 수열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게 되면 초항 구하고 이런 부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좀 또 효율적인 풀이 또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상당히 이제 수열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많이 담겨 있는 좀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연습 펴놓고요. 철저하게 좀 연습해가면서 하나하나 잘 이해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수열 AN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아이쿠야 n이 짝수일 때는 위쪽에 대입해서 구하고 n이 홀수일 때는 또 아래쪽에 계산해서 그 다음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뭐 10이랑 가르쳐주고 뭐 합을 구해달라. 하하 한참 좀 연습을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일단은 뭐 11항이 2분의 1 이렇게 쭉 줘야 되는데 뭐 10항을 좀 구하면 되죠. 뭐 10항 이렇게 구하게 되면 11, n이 11대 부분이죠. 11대 이렇게 좀 대입해서 이제 11항 나올 거니까 21은, 아이고,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2분의 3의 A10이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3분의 1 이렇게 좀 구해가는 건가요? 그러면 9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수에서 3분의 1 나온 거니까 3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8항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분의 3 A 8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7 이렇게 돼서 이제 8 아이고 8에서 이제 9항이 나온 거죠. 아이 이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8 대입해서 이제 9항인 3이 이렇게 나온 거죠. 3 약분할 거 곱하기해서 2 곱하기 해서 이제 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7항은 또 2분의 1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좀 똑같은 거 나온 거죠?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항들이 얻어져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6항, 5항, 4항, 3항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좀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2항, 1항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20항까지 구하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러면 4개의 규칙이면 그냥 요 숫자 다 더하기해서 이런 게 이제 5번 반복됩니다.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 곱하기 5번 반복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 3,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좀, 깔끔하게 써도 되겠죠. 5 더하기 6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3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1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에다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350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답 350입니다. 라고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이게 좀 거꾸로 가려니까 이것도 좀 낯선데요. 그리고 맨날 1항에서 2항 구하고 2항에서 3항 구하고 이런 부분 자연스러운데 거꾸로 해서 항 넘어가야 되니까 주어진 식들 좀 차분하게 좀 타입해서 실수 없이 좀 잘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어쨌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해가면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풀이 원리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좀 이렇게 대입을 해가면서 항들을 좀 이제 직접 구해서 하나하나 좀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모든 항이 서로 다르고 양수라는 수열이 양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도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AN이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들은 열심히 합한 것도 등비 수열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항을 조금만 써보면 됩니다. AR 제곱, AR 세제곱, AR 네제곱 이렇게 뭐 굳이 뭐 일반항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좀 두 개씩 곧바로 이웃하는 거죠. 그럼 이제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처리 되겠고, 그 다음 두 개 더하면 이제 AR에 1 플러스 R 이렇게, 그 다음 또 더하게 해주면 AR 제곱에 1 플러스 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곳에 이제 R 제곱 이렇게 공통부분 끄집어내고 나면 이렇게 곱하기 되는 거니까 등비수열이다. 기억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 뭐가 되는 건가요? 오호 이렇게 뭐 등비수열이다 되는데 아이고 지수에 들어갔고요. 이게 뭐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이면 이게 공차가 되면은 2의 R제곱은 항상 일정한 수가 되는데 일정한 수도 등비수열이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잠시 대기시켜야 될 것 같고요. 디귿부터 알아볼까요? 주어진 부분이 공차가 아닌 등차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로그 AN 이런 부분이 등차수열이면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런 형태의 등차수열 일반항을 써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AN 계통을 좀 알아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에 A 더하기 N 마이너스 1D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뭐 등비 수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등비 수열에서 이제 이웃하는 항 사이를 빼더라도 지금 아까 이제 이게 좀 더하기 한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빼기 하더라도 부호만 여기 부호만 좀 마이너스로 좀 바뀌어가면 되겠죠. 부호만 좀 마이너스로 좀 바뀌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좀 이게 좀 틀린 말이니까 이게 좀 보여드리기가 좀 상당히 좀 난해한데 2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a 부분 없애고 그냥 할까요? 뭐 그다음에 밑이 이제 r인데 그냥 r도 좀 2라고 좀 생각해도 되겠죠? 뭐 n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본다면 r이 2라고 치더라도 an 플러스 1 빼기 an 이 부분들이 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웃하는 항 사이 차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됐을 때 이 차이를 구한 이 부분들이 이게 뭐 등차 수열 이런 개념으로 좀 갈 수가 있는 거죠. 수열 자체는 등차 수열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좀 교과 과정이 좀 살짝 빠진 부분들인데 뭐 계차 수열입니다라고 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수열 자체가 뺀 결과 자체가 이제 수열 이론은 계차 수열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AN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이런 표현은 옳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좀 설명드리기가 좀 더 곤란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좀 이게 좀 문자로 돼 있어서 더 어려우니까요. 뭐 로고까지 취해가지고 설명드리면 더 힘들 거니까 뭐 요 R 값은 또 잠시 또 2라고 좀 생각해서 이렇게 좀 문제에 대한 것을 적응해서 좀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좀 잘못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는데 좀 살짝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수열 자체를 좀 만들어 놓고 조금 좀 생각을 하면 또 무난히 또 접근 가능한 거니까 연습장에다가 좀 메모해가면서 하나 둘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5번입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3인 원 둘레를 6등분하는 점 중에서 연속하는 3개의 점 ABC라고 하겠습니다. 6등분했다고요? 그럼 중심각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아이쿠 각도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요 B 각이 뭐 120도라는 얘기가 좀 담겨 있는 거죠. 되겠습니다. B를 포함하지 않은 좀 P 잡아서 길이가 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뭐 P각 자체는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대각의 합이 180되니까 여긴 60 되겠고 변 길이를 모르면 뭐 문자로 뭐 되죠. X, Y 이런 형태로 해서 X 플러스 Y는 6입니다. 라고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뭐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AC 길이 자체가 부분들이 좀 힌트가 되겠죠. 양쪽 형태되니까 뭐 길이 자체에서 AB 길이 이런 부분을 당연히 3 이렇게 되겠습니다. 6등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6등분 이렇게 되게 되면 탁탁탁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정삼각형이 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3 이런 형태로 좀 연결되가는 거고 이런 각도들 뭐 60도 이렇게 처리돼서 지금 제가 120도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코사인 AC의 길이의 제곱을 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해가게 되면요. 9 더하기 9 빼기 2배의 2배 3 곱하기 3 해주니까 또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이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배의 xy에다가 코사인 60도 이렇게 해서 결과가 또 이제 똑같은 부분이니까 같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은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이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플러스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27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면서 소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y 이런 모양이 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x 플러스 y 값이 나왔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3xy 이런 부분들은요 36 마이너스 27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거죠. 그럼 이제 9에다가 xy는 결국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y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넓이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넓이를 역시 좀 쪼개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서 또 삼각형 ABC 부분들을 구하면 되겠고요. 또 2분의 1 x 곱하기 y 그 다음에 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서 뒤쪽에 ACP 넓이를 구해서 이제 둘을 좀 더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사인 120도하고 사인 60 이거 60도인데 여기도 이거 120도 썼네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결과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요. 2분의 1 여기 공통 부분까지 처리하게 되면 4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이제 9 더하기 xy 되는데 xy 값이 또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12가 되가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3 루트 3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이 좀 답이 되가는군요. 됐습니까? 중간에 AC 부분들 연결해서부터 코사인 법칙이죠, 이렇게. 이제 둘 사이에 관계돼 있고 뭐 변길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좀 쪼개서 살펴가야 되는. 뭐 어찌 생각하면 뭐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기는 한데, 아이고 그래도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속하는 세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변 길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스스로 좀 판단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연습장에다가 이제 원 그려 가지고 이렇게 좀 변 길이라든지 각도 이런 부분들 조금 조사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는 중심이 오안이고 오안인 원에 외접하고 오투인 원에 또 내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 길이들이 쭉쭉쭉 주어져 있고요. 원주의 비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원주의 비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뭐 반지름의 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삼각형이 이렇게 좀 변 길이가 좀 제공되어 있는 거죠. 3, 5, 7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면 뭐 이런데 뭐 B 부분들을 뭐 세타 해가지고 코사인 B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B 이렇게 처리해서 굳이 그럼 세타를 안 써도 되는군요. 그러면 이 두 배에 처리해가면 되겠죠. 3 곱하기 5 처리해주면 되겠고 9 더하기 25 그 다음에 빼기 49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15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15 돼서 약분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5 부분들하고 약분이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각 B 자체가 120도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O2 이 반지름을 우리가 이제 뭐 R2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하게 되면요, 외접한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사인 B분의 그런 길이가 7이었나요? 7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2R2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R2 길이를 구하게 되면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인데 그러면 루트 3분의 7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접원 반지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내접원 반지름은 넓이 구해가는 것에 좀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넓이 S를 구하면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관계식이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이거를 좀 우리는 그럼 이제 R1이라고 할까요? 이제 요거 부분을 스몰 r 쓰지 말고 R1 이렇게 처리해서 반지름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넓이는요 2분의 1에다가 뭐 변 길이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3, 5 이렇게 3 곱하기 5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2분의 1 R1에다가 그 다음에 변 길이니까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가 하나 약분해서 사라지고요. 이 계산 결과가 지금 이게 15가 되는 건가요? 와, 그럼 약분해서 이렇게 또 사라집니까? 그럼 이제 R1 자체가 그러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2분의 루트 3하고 루트 3분의 7 이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의 비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비가 곧 둘레의 길이 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를 그러면 뭐 2분의 루트 3을 그대로 놓고 여기는 뭐 유리화된 그런 형태로 해서 3분의 7 루트 3 처리해주면 이거 좀 소거가 되고요. 그러면은 양변에다 또 6을 좀 곱하게 되니까 3대 2, 7이 14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3대 14. 독특한 비인데요. 3대 14 이런 형태로 비를 좀 얻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하기를 하라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요. 더하기 하게 되면 뭐 1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내접원, 외접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뭐 변 길이가 나와 있으면 어느 거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좀 각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요소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내접원 형태가 되어 있으면 넓이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식입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하면 뭐 그럭저럭 또 연결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런 연관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학습이 좀 덜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복습을 좀 철저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이 공차가 4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BN이라는 부분들은 등차수열 두 개를 좀 열심히 곱하겠는데요. 그 BN 부분에 대해서 연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일단 일반항을 구한다면 4N 첫째 항이 2니까요. 빼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해줬고요. BN 부분들은 그냥 뭐 AN 곱하기 AN 플러스 이렇게 좀 생각해서요.
그다음 식에다가 열심히 an 곱하기 an 플러스 1 해서 대입해서 연산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n은 1부터 m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지금 1차 항들이 열심히 두 개 곱하게 되는 게 분모가 돼 있다면 우리가 좀 연산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분부수로 좀 고쳐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웃하는 항 차이를 구하게 되면 등차수니까요 공차가 좀 이렇게 생기겠고요.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 해서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 공차 4라고 했으니까요. 뭐 4분의 1 좀 써놓고요. 그 다음 항을 좀 대입하면 되죠. 1항분의 2항분의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항, 3항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가게 되면 뭐 규칙적으로 지워져 가는 거니까요. 나중에 am항분의 1, am 플러스 1항분의 1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규칙성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면 4분의 1에다가 1항분의 1 빼기 am 플러스 1항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식이 좀 얻어져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4분의 1 되겠고요. 초항 부분들은 문제에서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뭐 n 플러스 2랑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 좀 식으로 좀 뭐 가볼까요? 한번 일반항을 이렇게 구해놨는데 n 플러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요. a n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여기다 n 플러스 1 들어가면 4배의 m에다가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공통점 묶을까요? 앞에 2가 있으니까 이 공통에 2m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8분의 1에다가 그러면 1 빼기 2m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8분의 1에다가 그러면 2m 플러스 1분의 2m 플러스 1에서 1을 빼가는 그런 형태니까 2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결과가 어쨌든 최종 결과는 또 25분의 얼마입니까? 3입니다.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약분해서 좀 4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m 플러스 1분의 m이라는 부분들은 또 4를 곱하기 주면 25분의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아도 m값을 그냥 12입니다라고 곧바로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배 해주면 24, 25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금방 이해가 됐죠? 됐습니까? 뭐 원래 이게 지금 등차수의 일반항 부분들을 이제 곱하기 한 걸 이제 분모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서 풀어간 걸 이제 분부수라고 하죠. 분부수로 이게 풀어가는 이 패턴 자체가 워낙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이론들인데 조금 이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 거죠. 곱하기 된 부분들을 만들어 놔서 또 역수해서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화려한 포장을 해서 우리가 좀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당황하지 말고요. 참 침착하게 대응해서 이제 바른 연산을 통해서 잘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A연과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식이 좀 화려한데요. 그럼 미지수가 좀 많아야 되는 건데 풀이 과정을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차 수열 이제 이게 지금 A 플러스 D, A 플러스 8D 이렇게 처리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AA, 2A에다가 D, 8D, 9D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9D 결과가 10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은 두 식을 곱하면 이걸 뭐 초항을 B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R 제곱 B 그러니까 B 제곱이 되겠죠. B 제곱에다가 R 제곱에다가 R 7제곱 그러면 R 9제곱 되는 건가요? 이런 결과 24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5항이니까 A 플러스 4D 이런 부분들에다가 4D가 그러면 B 5항이면 또 그럼 BR 4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근데 6항도 같습니까? AR 그러면 5D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BR 5제곱 이런 형태 이런 관계식이 좀 4개가 됐으니까 문자가 뭐 4개니까 좀 풀이 뭐 되긴 되겠죠. 자,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되는가요? 일단은 뭐 이 주어진 두 개의 부분들하고 이 관계식을 좀 어떻게 좀 유효적절하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기를 좀 하게 되면요. 이게 지금 2a 플러스 9d라는 게 딱 일치가 되죠. 그래서 10은 이렇게 줘야 되니까 br 4제곱에다가 1 더하기 r 이런 형태에서 관계식을 좀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그럴싸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연결고리가 되려면 좀 제곱해야 될 것 같은데요. b 제곱에 r 8제곱에 1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좀 r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좀 100이 돼가는 건데요. 문제에서 br 9제곱 b제곱 r 9제곱 이렇게 된 부분들이 24 이렇게 됐으니까 나누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좀 약분돼서 r분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제
4로 약분하니까 6분의 25 이런 모양이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크로스해서 곱하기 해주면 6r 제곱에다가 12인데 25니까 빼기 13r 플러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럼 2, 3, 3, 2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r 값이 2분의 3하고 3분의 2가 되는데 공비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r 값은 3분의 2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얻어지면 이제 주어진 식에 또 대입을 하면 되죠. 어떤 거 대입이 제일 낫습니까? 요게 좀 차수가 낮은 건가요? 3분의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아이고, 그래도 좀 많은데요. 그러면, 3분의 2의 4제곱에다가, 그럼 3분의 2니까 3분의 5, 그 다음에 B 이렇게 곱하기 한 것이 1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제곱에다가, 아이고, 3의 5제곱 이렇게 그러면 쓰면 되는가요? 3의 5제곱 여기 쓰면 되겠고, 2의 세제곱 8에다가 2, 5, 10 해서 좀 소거가 되는 그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B 값은, 어이구야, 8 곱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어마어마하군요. 됐습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등차수의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와, 이 값을 좀 집어넣어서 또 계산을 좀 해야 일반항을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a 플러스 4d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와, 화려한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냥 빼게 해서 그냥 d를 좀 곱하러 하면 될까요? 빼게 해서 그냥 곱하러 구하면 되겠죠. 위에서 r을 빼면 d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br 4제곱에다가 r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해서 공차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8 곱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r 값은 3분의 2 이렇게 돼서 또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그러면 3분의 2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3의 5제곱 이렇게 소거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또 약분하게 되면 2가 되게 2가 2에 4제곱이니까 2겠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공차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또, 아이고, 근데 이게 좀, 그럼 이제 위에를 이용하면 되는 거군요. 공차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18에다가 그러면 2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에다가 그럼 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럼 뭐 1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일반항을 구해갈 수가 있겠군요.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초항을 14를 만들으니까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항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B 사항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요. B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 곱하기 3의 5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R 값이 3분의 2였죠. 3분의 2의 세제곱해서 처리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3의 세제곱에다가 3의 5제곱 되겠죠. 2는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3의 제곱 처리가 되는 거니까 9입니다라고 해서 B 네 번째 항 이것도 이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 뭐 관계식 4개 가르쳐주고 문자 4개에서 풀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풀이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와, 하나는 또 이렇게 당식꼴로 돼 있고 하나는 또 뭐 지수꼴로 돼 있고 뭐 연관관계 있는 꼴도 돼 있고 해서 연산이 좀 복잡하는 거니까요. 평상시에 연습장 펴놓고 좀 연습을 좀 해서 좀 익숙해져야만 좀 계산이 돼가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복잡하는 거니까 충분히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답형 세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0이랑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첫 장부터 2m-1항까지 합이 0이 돼가는 m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1항, 2항 해서 m항 거쳐서 a의 2m-1항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등차수인데 합이 좀 0이 된다 이런 얘기는요. 공차가 양수라고 돼 있죠. 그럼 앞쪽 부분들이 음수가 되고 뒤쪽 부분들이 양수가 되겠고 이게 이제 홀수가 되는 거니까 대칭 구조가 돼서요. m항이 0이다라는 정보가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0을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플러스 d, 마이너스 d 이런 형태로 해서 그죠. 그럼 여기에 뭐 2d, 마이너스 d 이런 형태로 해서 쭉 가는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 형태를 좀 상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또 그냥 더하기 한 부분들, 그럼 이제 1항부터 2항에서부터 처음 부분들 이제 몇 항인지 모르니까 앞에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했고 A, M 거쳐서 나중에 이제 14항까지 간 거죠. 더하기 한 부분은 70입니다 되는데요. 절대값 하게 되면 이제 이 네모칸 쳐진 이 앞쪽 부분들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항들 조합 처리했고 M항 있고 쭉 가서 이제 14항 했는데 이 계산 결과가 좀 110이다라고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게 되게 되면 A1부터 쉽게 좀 AM-1까지 합 부분들 되겠는데, 요게 이제 뭐 두 배 결과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입니다 라는 또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좀 정보들을 좀 얻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좀 풀이를 좀 진행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M-1 D 이 부분들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좀 더하기는 또 어떻게 되는가? 2분의 항수가 m-1 처리가 되겠고, 그럼 또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m-2d가 되는 거예요? m-2d 뭐 이런 형태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 결과가 좀 얼마다? 70이다 라고 처리해서, 아이고 70이라뇨,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이게 지금 마이너스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요 부분은 아니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냥 정상적인 또 합도 있죠. 2분의 항수 14개, 그러면 초항 플러스 2a 플러스 13까지니까 13d 이 결과는 얼마다? 또 70이다. 이런 결과도 있겠습니다. 아래쪽 게 더 좋은 정보를 얻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이게 약분해서 7 되겠고 2a 플러스 13d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7 약분되니까 또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훌륭한 좀 정보가 있군요. 됐습니까? 이런 정보들 이용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위쪽 식을 좀 요거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m-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게 좀 a 더하기, 이게 좀 사실 AM-2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M항 부분들이 0이었으니까, 이 부분들은 아까 이렇게 좀 살펴봤듯이, 이게 좀 살펴봤듯이 이렇게 마이너스 D에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좀 달리 생각하면요, 이 식 부분들을 A-D 이렇게 좀 간단하게 처리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0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고요. 이 식을 좀 이용해서 문자를 좀 하나를 좀 소거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A를 좀 소거할까요? A는 그러면은 5-2분의 13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이 부분을 좀 대입해서 좀 다시 쓰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5-2분의 15d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40에다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m-1에다가 5 공통 끄집어내서 2분의 3d 처리해주게 되면은 5가 약분해서 마이너스 8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m-이 부분들은 m이라는 것은 항 넘버니까 정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 곱하기 8, 2 곱하기 4 곱하기 2,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가야 되는데요.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처리를 좀 해야 되겠죠. 뭐 8 곱하기 1 이런 부분들을 조회사에 좀 알아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이쪽 부분들이 8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1 곱하기 마이너스 8 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군요. 이런 형태. 되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부분 보게 되면 1-2분의 3t 부분들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2분의 3t는 이꼴 9 이렇게 처리해서 이항시키니까 9가 되겠죠?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이제 d는 6입니까? 이런 얘기들 좀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1-2분의 3t는 이꼴 마이너스 4 처리해지면 2분의 3t는 이꼴 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d 값이 뭐 2분의 3분의 뭐 10 이런 부분 처리가 되겠고요.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좀 구할 수 있겠죠. 1분의 3 d는 이꼴 마이너스 2 처리해주게 되면 d는 이꼴 2입니다. 라는 처리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제 이것들을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걸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m 값이 2일 때거든요. m 값이 2일 때 이렇게 되면 2항이 이 항이 0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D가 되면 이제 첫 번째 항 부분들이 와 이게 좀 D 하나가 좀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아이쿠야 그 마이너스 2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럭저럭 좀 맞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M 값이 5입니다라고 처리된 이 부분들일 때 공차가 D가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게 좀 맞는 건가요? 항을 좀 이렇게 좀 조사를 좀 해보게 되면 이게 좀 이제 0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공차가 2였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돼서 됐죠? 이렇게 좀 합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부분들이 맞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좀 열심히 좀 찾아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아이쿠야 이건 많이 어려운데요? 그죠? 이게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연산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뭐 일반항 부분들을 좀 구하게 되면요, 일반항 부분을 공차가 2였으니까 2n 처리해주면 되겠고, 5항이 0이 되는 거니까 빼기 10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1항을 대입해주면 A 21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42에서 빼기 10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니까 정답 32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오호, 풀이가 끝나는데 만만치가 않군요. 자, 주어진 정보 다시 한번요.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이게 등차 수열인데 이제 합이 0 된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항 개수가 이제 홀수계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홀수계는 이렇게 좀 대칭 구조 모양 형태에서 가운데 항의 하나 n 부분들이 0이 된다라는 정보. 그다음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앞에 부분들, 뒤에 부분들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냥 다 더하게 해주면 뭐 70입니다. 라고 되겠지만 빼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이제 2배 된 부분들이 40이라서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식,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또 합한 관계식 70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계식들을 좀 이용하고요. 해서 이제 연립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와, 마지막에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게 좀 부정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찾기를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이 부분들 하나만 좀 예를 들면, m이 2란 이야기는 지금 이게 두 번째 항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항이 0이다. 그럼 이제 앞에 항 부분들이 지금 문제의 때에 따라서는 앞에 항 부분들이 그러면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차가 그런데 6인데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겠다.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거죠. 항이 좀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5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항을 제가 좀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성립한다는 사실들. 됐습니까? 약간 좀 찾기가 들어가는 요소까지 감안해서, 어이쿠, 서답형 문제, 객관식이라면 찍기라도 하는데, 만만치 않게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될 거니까, 복습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요. 주어진 식의 의미도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답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길이 4, 3, 3, 1 주어진 사각형이 원에 대접하고 있습니다. 네 삼각형들 좀 열심히 쭉 만든 거죠. 변길이 4, 3, 3, 2 이렇게 되는데 연결해서 쭉 만들었군요. 아, 이등변 삼각형인데 가운데 부분에 좌표를 잡아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개 사각형의 넓이들을 나중에 좀 넓이들을 좀 다 더하게 하는 이런 절차를 펴달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뭐 반지름 길이부터 구해가야 이제 풀이가 돼가는 그런 패턴인 것 같죠? 그럼 이제 뭐 AC 길이 제곱 이런 부분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스 있게 3, 3을 양쪽에 좀 나누는 게 좋겠죠? 4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2배의 4 곱하기 3 코사인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한쪽은 이제 3제곱 더하기 1제곱 빼기 2배의 3, 1은 안 써도 되겠고 코사인 180-B 이런 형태로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식이 좀 갖다 처리해 줄 때 이제 여기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 16에다가 24 코사인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1에다가 이게 좀 코사인 B 값이 이게 좀 부호가 좀 바뀌죠. 6 코사인 B 이런 형태의 처리하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30 코사인 B는 이꼴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코사인 B 값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쉽게 뭐 각도도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코사인 B 값이 나왔으니까요. AC 길이 제곱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5에다가 코사인 B 값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이제 빼기 10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13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되죠? 사인 코사인 값이 이렇게 되니까 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60도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AB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AB 길이가 4잖아요. 그럼 이제 2R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AC 길이가 이걸로 AC 길이 부분들인데 왜 지금 제가 살을 쓴 거죠? 와, 잘못한 거죠? AC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루트 3분의 루트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루트 39 해서 외접원 반지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PQ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가 PQ인가요? 넓이들을 이렇게 좀 열심히 구해서
이제 P, Q, 여기 이제 개수들 중에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넓이가 좀 쉽게 구해질 일이 아닌데, 저번 반지름 구하는데 이제 넓이를 좀 어떻게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이럴 때 이제 여기 중심이 여기서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수선의 발 좀 내리게 되게 되면 반지름 길이를 좀 이렇게 구해진 거죠. 그러지만 여기 반길이는 2가 되겠고 여기 이제 3분의 루트 1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길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반지름에서 또 빼면 이쪽 길이가 나와서 높이를 좀 처리해 가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와,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 3분의 루트 13 이걸 좀 제곱하면은 9분의 39 그러니까 3분의 39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9분의 13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형태로 하게 되면 3분의 13 이렇게 빼기 4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 길이가 이제 루트 3분의 1 처리해서 좀 하나가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다음 또 이쪽도 3일 때도 해야 되는데요. 와, 이게 좀 이제 아이고 그럼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일일이 좀 메모해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지금 얘가 이제 2 처리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는 이제 3분의 루트 39 돼 있고 여기가 지금 2분의 3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에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3에서 빼기 2분의 3 하면 4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이런 산수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야, 화려한데요. 계산하게 되면 이제 12분의 그럼 어떻게 처리되죠? 40 52에서 27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12분의 처리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에다가 3에 2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게 되면 이게 그러면은 이게 또 3을 또 곱하게 해주면은 30이니까 6분의 5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길이가 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될 부분들은 3분의 루트 39에서 6분의 5 루트 3 이렇게 좀 빼야 되는 이런 결과죠. 와, 그럼 이것도 좀 다 메모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3분의 루트 39에서 아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오, 되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또 더 있었죠. 변 길이가 3, 3 있었고 또 하나가 또 더 있었습니다. 변 길이 그럼 2분의 1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13에서 제곱하면 또 4분의 1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12분의 52에서 50에서 49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6분의 7 루트 3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6분의 7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일단 뭐 처리해 가면 되죠. 자, 삼각형제 넓이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처음에 이제 밑변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높이 자체가 요게 되는 거죠. 3분의 루트 39에서 빼기 3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 변 길이가 3짜리 두 개 있으니까 똑같이 되겠고요. 2분의 1 되겠고 밑변 길이는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가 3분의 루트 39에서 빼기 6분의 5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밑변 길이 1 그 다음 높이 자체가 3분의 루트 39에서 빼기 6분의 7 루트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해야 됩니다. 와, 연산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부분들은 좀 계산을 좀 현명하게 좀 잘 해야 되는데 뭐 2분의 1 전부 공통 있으니까 공통 좀 처리할까요? 2분의 1 공통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는 뭐 문제를 보니까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39 돼 있으니까 루트 39 들어간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는 3분의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3분의 루트 39가 공통이죠. 그럼 이제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계산하면 또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3분의 루트 39 공통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계산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빼기군요.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계산 결과가 6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1이 되는데요.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분의 1 튀어나오면 마이너스는 또 공통 처리해서 마이너스니까 6분의 7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호호호호호. 와,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죠? 아니고 중간에 좀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6분의 이거 5가 있군요. 아이고 이거 5 부분을 빠뜨리네. 아이고 이게 너무 기분 좋아서. 자, 계산하면 어떻겠죠? 이게 이제 계산하면 11이 되는가요? 그럼 6분의 11 루트 39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아, 이것도 얼마입니까? 6분의 루트 통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다가 8에다가 30에다가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45가 되는가요? 45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45가 된다는 이야기는 3으로 또 약분되죠. 그럼 이제 4분의 1에다가 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5 루트 3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문제 모양 형태 좀 맞으신 거예요? 아, 이거 제발 맞아야 되는데. 6분의 11하고 4분의 15가 문제의 좀 관심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6분의 11하고 4분의 15 부호까지 좀 처리가 됐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이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6분의 11하고 4분의 또 15를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럼 12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은 2배가 되니까 22가 되겠고 여기는 3배 되니까 40으로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럼 이제 계산 결과는 12에다가 67 해서 최종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셨죠? 푼 거 맞죠? 아, 이거 좀 연산이 좀 너무 한데요 이거. 이거 좀 그냥 평상시 연습하는 거 관계없는데 시험 정세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좀 너무 한데, 자, 좀 차분하게 좀 잘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B값 구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거 뭐 처음에 좀 사인 법칙부터 지금 지금 생기다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되는데 그죠?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되니까 60도 이렇게 나온 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AC 길이를 통해서 외접원 반지름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 처리가 됐고요.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한 상태에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넓이를 구해가느냐 이랬을 때 이게 좀 이등변 삼각형 부분이니까 중심에서부터 수선발들을 이렇게 쭉 내리게 되게 되면 이건 직각대경을 이렇게 피타고라스 모양에 의해서 여기 이제 반지름 길이 2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R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요. 절반 4의 절반 주어져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를 구해 가지고 또 반지름을 빼서 이렇게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 간다는 거죠. 그런 모양들 그다음 모양들 이렇게 좀 보여드려서 계산 결과를 좀 쭉 해서 나온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연산 절차가 어이쿠 복잡하는 거니까 중간에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실수 없이 좀 잘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까다로우니까 좀 복습 잘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수성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연산이 좀 복잡하니까 연습 좀 잘 하시고요. 그 앞쪽 문제들도 상당히 좀 레벨이 갖춰져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